안녕하세요. 책임맘입니다. 오늘은 별난 사회 선생님의 수상한 미래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권지현 선생님께서 쓰시고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건교사 채널이라고 해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브런치에서 글도 쓰고 계셔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잠깐 이제 선생님 어떤 분이신가 하고 들어가 보려고 채널을 켰다가 막 강의를 막 두세 개씩 듣게 돼서 시간이 훌쩍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엔 참 좋은 게 책을 읽고 나서 책 저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얼굴과 그런 표정과 이렇게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프롤로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래는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그 씨앗을 품고 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까라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현재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짚어내시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인간 노동의 위기, 두 번째는 진실의 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사생활의 위기, 네 번째가 노년의 위기, 다섯 번째가 정체성의 위기, 여섯 번째가 지구의 위기, 일곱 번째가 성장의 위기, 여덟 번째가 민주주의의 위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들 어느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요즘이라면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당장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문제, 그런 위기의식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셔서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먼저 인간 노동의 위기. 우리가 AI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앞으로 인간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업률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아무리 공장이 자동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계가 인간의 어떤 명령을 받아 움직이던 기계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자유롭게 자기가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가 인간화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미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5감으로 한정되어 있던 우리의 능력을 6감, 7감, 8감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미래 기술과 잘 협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더 인간다운 일에 집중할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진실의 위기입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범람을 하잖아요. 이 가짜뉴스 속에서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생각하기, 뒤집어서 생각해보기, 왜? 이렇게 질문해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미디어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순간에 이 뉴스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보도하는 것일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미디어 문해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생활의 위기입니다. CCTV가 집에서도 달려있죠.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 있는 집에 공부방에 CCTV가 달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어떤 24시간 감시 체제가 사실 도입되었다가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되게 이거 신박한 해결책이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정보 어차피 사실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무슨 카페 한번 들어갈 때도 이렇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개인정보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제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와 기업 간에 계약을 맺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를 내가 쓸게.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할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이 드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용하지 않으려고 비용을 아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좀 남용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우리한테 있어서도 어차피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새어나갈 바에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어떤 수익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신박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어요. 네 번째는 이제 노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노년의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실 노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로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또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더 늦춰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또 노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내가 또 나 자신의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삼중 압박 속에서 노인비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큰 부담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정체성의 위기라는 건 이제 이주민도 늘어나고 난민도 늘어나고 국제결혼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혹은 이민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구의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쓰레기 문제, 그리고 물 부족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좀 변화를 도모해보자. 일곱 번째가 이제 성장의 위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뭐 알고 있는 얘기, 성장의 위기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4%가 정말 엄청난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재산소득,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소득이 내가 일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해서 벌 수 있는 소득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 잘 만난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만난 것보다 잘 살 수 없게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의 어떤 갈등을 조장한다는 거죠. 10%의 잘 사는 사람과 90%의 빈곤층을 만들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분노와 좌절감이 늘어나면서 파시즘 또는 우경화 그리고 또 어떤 사회 갈등, 통합이 저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뭐 재난소득 얘기하면서 불거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민주주의의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이 자유민주 그리고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추구하는 것, 민주가 추구하는 것, 공화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이 세 개를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죠. 자유는 개인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의 재산, 개인의 권리. 그리고 민주는 사실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서로가 평등하기 때문에 특권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화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부딪히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되는데 요즘엔 정치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정치가 망하는 거고 이 정치가 망한다는 소리는 결국엔 공동체의 결속이 저해가 되고 갈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통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공동체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신이 아니면 짐승이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자꾸 와해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협의점이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극단의 영역으로 찾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되면 진짜 신이 아니거나 짐승인 건데 그럼 우리가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요약을 해보면 비판적 사고, 개방적 마인드, 저성장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봉사, 기부, 어떤 취미 활동,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그런 관계 속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옛날에는 부자들만이 그런 예술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저렴한 값으로도 얼마든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예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가 되었지만 또 꼭 부자만이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문화라든지 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산층 그 이하 서민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사회적 재산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일상 속 소소함 소확행을 찾자. 그러니까 돈을 쓰고 뭐 집을 갖고 차를 사고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만 기쁨을 찾지 말고 연대하고 돕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에서 어떤 보람과 행복을 찾자라는 뭐랄까 미래 시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래 시대에 올 수밖에 없는 저성장 시대의 우울함과 어떤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야겠지만 또 동시에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난사회 선생님의 수상한 미래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더 다른 관점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 또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